네, 안녕하세요. 7조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캠퍼스 소자의 구조 구현을 위한 ALD 기반 HKMG 기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바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펫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그 구조 및 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모스펫은 소형화가 계속되면서 단채널 효과, 즉 게이트가 전류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핀펫이고요. 핀펫은 채널을 3면에서 감싸서 저율을 잘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더 미세한 공정으로 갈수록 핀펫도 한계가 생겼습니다. 초미세 공정에서 채널 길이가 매우 짧아지면서 채널 두께 제어 및 전류 흐름 제어가 어려워졌는데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개펫입니다. 개펫은 채널을 3면에서 모두 감싸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전류 제어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전류 누설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서비스 스레숄드 스윙이 낮아지고 운석 전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런 특성 덕분에 개펫은 초미세 공정에서도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차세대 트랜지스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아토믹 레이어 디퍼전입니다. ALD 공정이란 ALD 공정이란 피규어 2에서 보시다시피 방막을 한 층씩 정밀하게 쌓아 올리는 등착 기법으로 기판 표면과 반응 물질들의 케미솔펜 특성을 이용하여 원자 단위로 두께 제어를 가능케 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각 반응 단계가 모든 표면에 물질이 흡착되고 나면 더 이상 흡착되지 않는 셀프 리미팅 특성을 띠기 때문에 많은 사이클을 거치더라도 균일하고 정확한 두께의 방막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ALD 공정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피규어 3를 참고하면 전구체 흡착 과정에서 금속 유기 화합물 등의 전구체가 활성화된 기판의 표면에 흡착되면서 기판의 한 층의 전구체가 형성됩니다. 이 전구체는 포화되면 더 이상 추가로 흡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퍼지라는 클리닝 과정이 이어집니다. 가스를 흘려보내 반응하지 않은 과량의 전구체와 생선 부상물을 제거하여 다음 반응에서 이전 물질이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표면을 정화합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표면에 전구체와 반응할 산화제 등의 반응성 가스를 주입하여 흡착된 전구체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합니다. 이로써 방막 한 층이 형성됩니다. 흔히 사용되는 전구체는 하프늄 전구체로 H2O 산화제와 반응하여 표면에 HFO2 고유전물 산화물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퍼지 과정을 진행하여 잔여 반응물을 제거합니다. 이러한 4단계가 한 사이클로 원하는 두께에 도달할 때까지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ALD 공정은 개펫에서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사용됩니다. 개펫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개펫은 채널 두께와 길이가 극도로 감소돼도 숄트 채널 이펙트가 억제되고 우수한 정리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은 구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채널이 수 나노미터 이하의 두께여야 하고 채널 보강과 특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는 금속 지라물층의 두께 역시 3나노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게이트가 형성되는 공간도 매우 협소하여 등짝 공정에서 채널의 모든 면들을 원자 단위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에 적합한 공정이 바로 ALD 공정입니다. ALD 공정은 3차원 구조물에서도 우수한 균일도와 피복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두께 제어 정밀도가 매우 높고 미세 구조 내부까지 증착 물질을 고루 입힐 수 있어 채널의 하부 면까지도 균일한 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2023년 출원한 공개 특허 반도체 소자 및 반도체 소자 제조 방법 특허 공고에 실린 반도체 소자는 채널 및 주변 노출 표면을 모두 덮는 유전막 물질층을 ALD 공정으로 형성합니다. ALD는 단원자층 수준의 증착이 누적되는 공정이기에 1에서 2나노미터 두께의 극 방막도 정확하고 연속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 3나노미터 이하 두께가 요구되는 금속 지라물층 형성에도 유리합니다. 해당 공개 특허 공고에 제시된 개펫 제조 공정에 의하면 ALD 기술은 여러 핵심 단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LD는 채널 형성 단계에 이용됩니다. 2차원 반도체 채널을 형성할 때 금속층의 증착은 CVD, PVD 또는 ALD 등 다양한 공정으로 수행될 수 있는데 ALD를 활용하면 채널 물질이 될 금속 원자층을 균일하게 증착시킬 수 있어 이후 형성될 2차원 채널막의 두께 균일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ALD는 게이트 절연막 등착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채널이 형성된 후 채널과 주변 구조에 노출된 표면들을 감싸도록 게이트 절연층을 형성해야 하는데 이때 앞서 다뤘던 특성으로 인해 ALD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앞쪽 슬라이드의 왼쪽 그림 속 442S1에 해당하는 유전막 물질층으로 채널을 피복하는데 이는 ALD를 형성합니다. 이를 통해 누설을 막고 게이트 전압을 효과적으로 인가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희생층 등착에서도 ALD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겟팻 구조 형성 시 채널을 임시 지지하거나 게이트 공간 확보를 위해 산화물 희생층 등의 절연 촉진물이 등장됩니다. SR3에 해당하는 제3 희생층은 홀을 채우고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이는 ALD 공정으로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워크 펑션 메탈을 장착할 때도 ALD가 사용됩니다. 채널을 둘러싼 게이트 공간 내부에는 게이트 전극 금속을 채우기 전 워크 펑션 조절을 위해 티타늄 나이트라이드 등의 금속 지라막 라이너층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메워 게이트 전극 금속을 형성합니다. 이때 ALD가 사용됩니다. 기존의 CVD나 PVD 공정만으로는 겟팻 제작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웠지만 ALD는 겟팻 구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하여 뛰어난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HKMG는 하이K 메탈 게이트의 약자로 기존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SiO2 절연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게이트 구조에 고유전율 유전체와 금속 게이트를 도입한 기술입니다. 전통적인 모스펫에서는 크기의 축소로 단위 면적당 소자수가 증가하더라도 두꺼운 산화막을 가지게 되면 누설 전류는 소스와 드레인 간의 누설 전류에 비해 무시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소자의 축소에 따라 게이트 산화막의 두께가 나노미터 스케일로 얇아지게 되어 강자 터널링에 의한 게이트 누설 전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인 산화막의 두께가 나노미터 단위로 작아지는 것에 비해 Y축인 누설 전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은 SiO2 게이트 유전체층에서 게이트 누설의 층의 두께, 금속과 산화막 사이의 전이장분 높이, 산화막을 통과하는 전압 강화에 대해 나타낸 식입니다. 즉, 게이트 누설은 층 두께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산화막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누설 전류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터널링 누설은 많은 전력 소비와 출열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오른쪽 상단은 캐패시턴스에 관한 식입니다. 캐패시턴스는 트랜지스터가 전하를 저장하는 능력을 말하며 절연막의 면적이 넓을수록 두께가 얇을수록 유전율이 높을수록 좋은 성질을 가집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절연막의 두께를 수암스트롱 수준으로 얇게 제작하면 운덕 전압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캐패시턴스 확보는 가능하지만 누설 전류가 치명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또 기존에 사용했던 폴리실리콘 자체의 문제로 폴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도판트로 사용되는 붕소가 게이트 유전체를 통해 침투하여 확산됨으로써 운덕 전압을 변화시켜 결합 밀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게이트 유전체를 유전율이 높은 하이K로 대체하고 게이트 전극은 금속으로 변경한 HKMG 구조가 등장했습니다. 하이K 물질을 사용하면 다음 같은 EOT를 얻기 위해 물리적인 막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터널링 누설을 줄이면서 충분한 캐패시턴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체 유전체로 가장 먼저 사용된 실리콘 산질환물은 더 두꺼운 절연막 두께를 허용하고 실리콘 산소 질소 네트워크 결합을 형성하여 붕소 확산을 크게 차단할 수 있었지만 게이트 누설 위기를 일시적으로만 완화시킬 수 있었으며 EOT가 1.3나노미터 미만일 때에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고유전체는 높은 K값을 가져야 하고 실리콘과의 밴드 오프셋이 충분히 커야 하며 게이트 전극 및 실리콘과 접촉했을 때 열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측 상단 그림에 따르면 K값이 증가할수록 밴드 오프셋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기에 이상적인 하이K 유전체는 K값과 밴드갭 사이의 균형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양을 고려하여 업계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유전체는 하프늄 옥사이드입니다. 하프늄 옥사이드는 약 25의 K값과 5.72V의 밴드갭을 가지므로 실리콘과 충분히 큰 밴드 오프셋을 형성하며 실리콘 옥사이드에 비해 높은 형성열을 가져 실리콘과 접촉 시 우수한 열 안정성을 가집니다. 하프늄 옥사이드 유전체를 사용하는 모스펫의 게이트 누설 전류는 기존에 비해 몇 자릿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이트 전극 또한 폴리실리콘을 금속 소재로 교체하여 앞선 문제들을 해결하였습니다. 금속 게이트는 따로 도핑이 필요하지 않아 이온 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폴리실리콘처럼 게이트 전압이 인가될 때 자체가 공핍되는 현상이 없어 유효 산화 두께나 저항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원하는 이람수를 갖는 금속을 선택하여 별도의 도핑 없이도 문턱 전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밀도 전자 플라즈마에 의한 차폐 효과가 있다는 장점도 가집니다. 고유전 절연막은 폴리실리콘 게이트와 조합되면 유전막에서 분극이 일어나 채널 전자의 이동 도로를 저해하는 데 반해 금속 게이트는 전자 밀도가 높아 원격 포넌 진동을 스크리닝하여 전자 이동도 감소를 완화해줍니다. 동시에 기존에 나타나던 계면 결함도 제거되어 결과적으로 채널 모빌리티 측면에서 유리해집니다. 다음 그래프에 따르면 실리콘 옥사이드 폴리실리콘 게이트에서보다 하이K 메탈 게이트에서 포넌 리미티드 모빌리티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ELD는 하나의 사이클당 단일 원자층씩 방막을 증착하기 때문에 다른 공정 대비 얇고 균일한 방막을 증착할 수 있습니다.
하프늄 옥사이드 절연막 증착은 다음의 반응을 거칩니다. 별표 표시는 표면의 종이며 하프늄 옥사이드 ALD의 공정에는 우측 하단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TDM의 하프늄 반응과 H2O 반응이 포함됩니다. ALD 공정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증착 온도가 낮기 때문에 방막의 결정화가 잘 일어나지 않으며 전구체의 리간드 교환의 불완전한 반응으로 인해 전구체 분자에 포함되어 있던 불순물이 함유되어 막의 결정화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높은 유전율을 비롯한 방막의 고유한 성질이 발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LD로 하이K 방막을 증착하기 위해서는 열 처리, 플라즈마 처리 혹은 시드 레이어 증착을 통해 결정성을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열 처리는 막질 개선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정입니다. 급속 열 처리를 거치게 되면 방막 표면 문자가 열 에너지를 받아 결정 격자 구조상 안정적인 위치를 찾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결정화가 일어납니다. 또 방막 내부의 결함이나 불순물 등을 제거할 수 있어 막의 누설 전율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열 처리를 통한 결정화 정도는 방막의 성분비 및 기판의 종류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처리 공정을 거친 스토론튬, 티타늄 조성에서 가장 하단의 티타늄 위치에서보다 중간의 스트론튬 위치 조성에서 결정화도가 높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플라즈마 처리는 600도 이상의 높은 공정 온도 없이 방막을 결정화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플라즈마 내부의 이온은 플라즈마와 기판 간의 플라즈마 시스에서 가속되어 기판 표면에 높은 에너지를 갖고 도달합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이온의 운동 에너지로 인해 표면의 원자가 이동하여 표면에서 결정화가 일어납니다. ALD 공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즈마는 직접 플라즈마와 원격 플라즈마로 나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결정화된 시드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5나노미터 이하의 방막을 기판에 먼저 증착하고 수분간의 짧은 열 처리를 해주면 매우 결정성이 높은 시드 레이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에 방막을 증착하면 결정성이 높은 방막을 얻을 수 있으며 방막의 결정성은 시드 레이어의 종류, 두께, 결정화도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 표는 각 시드 레이어의 두께와 종류에 따른 공정 최적화 연구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개펫에서 HKMG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펫은 게이트가 채널을 사면에서 감싸는 구조라서 기존보다 훨씬 더 정밀한 게이트 형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 바로 HKMG입니다. 기존에는 게이트 산화막으로 SiO2가 사용됐지만 얇게 만들면 누설 전류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게 하이K 유전체이고 ALD 공정으로 고유전율 물질을 증착합니다. 개펫에서는 HKMG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정이 진행됩니다. 먼저 기존의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제거하고 채널과 게이트 사이에 계면 산화목을 형성해 계면 특성을 개선합니다. 그 위에 ALD 공정으로 하이K 유전체를 증착하고 TIN 같은 워크 펑션 멘탈을 쌓아서 문턱 전압을 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 내부를 전도성 금속으로 채우고 평탄화합니다. 이렇게 형성된 HKMG 구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집니다. 오프 전류를 줄여서 스탠바이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문턱 전압의 변화를 억제하며 도핑 없이도 안정적인 채널 제어가 가능합니다. 특히 개펫에서처럼 3차원 구조에서는 게이트를 사면에 균일하게 형성해야 하므로 ALD 기반의 정밀한 방막 증착과 HKMG 스택 설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다음으로 개펫에서 HKMG가 더 중요해진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18년 출원한 등록 특허 게이트-올-어라운드 반도체 장치 및 그 제조 방법 등록 특허 공고에 따르면 이미 개펫 이전 핀펫 시대에서부터 하이K 메탈 게이트는 도입되고 있었습니다. 핀펫은 3차원 멀티 게이트 구조로 뛰어난 정기적 게이트 제어 능력과 에너지 효율을 보였지만 채널 폭이 점점 좁아지면서 더 얇은 SiO2 게이트 저력막이 요구되었고 이에 따른 터널링 전류 증가가 심각했고 고유전율 유전체와 접합 시 페르미 핀 현상으로 원하는 문턱 전압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HKMG를 통해 EOT를 줄이고 금속 게이트로 적절한 워크 펑션을 구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러한 HKMG는 개펫 시대에 들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각각의 이유에 대해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펫 구조 자체에 기인합니다. 개펫 게이트 중 어느 한쪽의 게이트 절연 및 금속막이라도 불균일하거나 열화되면 채널의 일부가 제대로 제어되지 못해 리퀴지 커런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게이트 전이를 채널 전역에 균일하게 전달하기 위해 핀펫보다도 더욱 정교한 HKMG 적층이 요구됩니다. 실제 공정에서는 나노시트 채널 간격이 매우 좁아
첫 번째 금속 증착 후에도 채널들 사이에 1나노 남짓한 빈 공간을 남겨둘 정도로 미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렇게 형성된 동그란 공간에 두 번째 금속을 채워 듀얼 워크 펑션 게이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향상된 정전적 제형 및 필드의 균일도가 있습니다. 개펫은 동일한 게이트 길이에서 전개의 공간적 분포가 균일하고 차단 특성이 뛰어난데 이를 실현하려면 채널 주변에 충분한 게이트 캐패시턴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고유전율 게이트 절연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이K 유전체는 개펫에서 게이트 전개를 채널 전체에 강하게 결합하면서도 누설은 억제하는 역할을 하여 3D 채널의 전개 분포를 최적화하고 안정적인 턴오프 특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채널 도핑 배제 및 문턱 전압의 제거가 있습니다. 개펫의 채널은 두께 및 높이가 수나노미터 수준으로 매우 작고 서로 접층된 형태이므로 도핑을 통해 문턱 전압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안쪽 게이트의 워크 펑션 조절이 유일하고도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펫의 문턱 전압은 전적으로 HKMG 스택 내 사용된 금속 조합에 의해 결정되며 각각의 NMOS, PMOS에 적합한 금속 조합을 구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지게 됩니다. 예컨대 HKMG 공정을 통해 채널별로 하프늄 옥사이드 두께를 다르게 하거나 워크 펑션 금속층의 두께 재료를 조합하여 다양한 VT 플레이버를 만들어내어 개펫의 기능적 다양성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리키시 커런트의 억제와 소자의 신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펫 구조에서는 서브스레쇼 기울기 향상으로 스위치 특성이 좋아지고 동일한 임계 전압에서 핀펫 대비 더 낮은 오프 전류를 기대할 수 있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게이트 절연막과 금속 전극이 이상적으로 형성되었을 때입니다. HKMG 없이는 개펫 채널을 완전히 끄기 어렵고 리키지 커런트가 커져 개펫의 장점이 반감되기 때문에 개펫에서 HKMG는 소자의 오프 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됩니다. 하이K 게이트 절연막은 오프 상태에서의 게이트 누설 경로를 크게 줄여주며 고품질 계면을 통해 트랩에 기인한 불량도 감소시킵니다. 금속 게이트는 시간 경과에 따른 폴리게이트 임계 전압 변동을 겪지 않아 장기 신뢰성을 높이고 열적 안정성이 좋아 고온 공정에서도 문턱 전압 유지에 유리하게 됩니다. 즉 정리하면 개펫은 그 구조적 기능적 특성상 HKMG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3차원 채널을 감싸는 완전 게이트 구조는 HKMG 없이는 구현될 수 없으며 채널 도핑을 배제한 설계하에서 게이트 스택 재료가 곧 디바이스 특성을 결정짓는 지배적인 인자가 되었습니다. HKMG는 개펫의 강력한 전기적 제어 능력을 가능하게 하고 쇼트 채널 에펙트와 리키지 커런트를 억제하며 다양한 임계 전압과 우수한 신뢰성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핵심 기술이므로 핀펫 대비 그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개펫의 실제 사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의 MBC팻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세계 최초로 3나노 개펫 공정을 양산하면서 MBC팻이라고 부르는 수평 나노시트 GAA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공정은 4나노 핀펫 대비 성능을 22% 향상시키고 소비 전력을 34% 절감, 논리 면적을 79%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게이트가 채널을 전방위로 제어함에 따라 동작 전압을 낮추면서도 충분한 커런트를 확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성은 해당 모스펫 구현을 위해 SI 정화륨, 초격자의 비층, 내부 스페이서 공정, 선택적 식각 및 ALD 기반 HKMG 등 여러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적용했는데 이는 IBM과의 협업으로 2017년 발표된 5나노 개펫 시제품에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IBM은 2017년 3층 SI 나노시트 개펫을 발표하면서 기존 핀펫 공정의 대부분을 재사용하며 GAA를 구현할 수 있음을 보였고 삼성 또한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텔의 리본팻입니다. 인텔은 리본팻이라는 자사의 개펫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나노급 인텔 21 공정에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본팻은 여러 개의 나노 리본을 적층해 채널을 구성하는 개펫으로 채널을 리본 모양으로 구성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명명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인텔에 따르면 리본팻 구조에서 게이트 길이를 6나노미터까지 극단적으로 스케일링한 실험에서도 전자이동도 여과가 없고 4나노 이하의 채널 두께에서만 표면 산란 영향이 나타날 만큼 우수한 전기적 특성을 확인했습니다. CPP45나노에서 게이트 길이 6나노를 구현하면서도 양호한 짧은 채널 제어와 낮은 문턱 전압을 확보했는데 이는 워크펑션 엔지니어링을 통해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본팻의 NMOS, PMOS는 각각 최적화된 메탈 워크펑션 조합으로 제조되며 기존의 핀펫 대비 더 얇고 더 많은 채널을 사용함에도
성능 열화 없이 3나노 이하까지 스케일링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IBM의 연구입니다. IBM은 삼성 등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2017년 5나노 GAA 나노시 트랜지스터 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세계의 수평 SI 나노시 채널을 적층한 겟팻으로 24나노 게이트에서 핀팻 대비 개선된 전기적 특성을 보여줍니다. IBM은 이 겟팻을 구현하기 위해 GESI, SI 초격자의 비층, 내부 스페이서, 선택적 식각 등의 공정을 개발했고 기존의 HKMG 공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나노시 GAA 구조만 삽입하는 방식으로 공정의 호환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2021년 최초로 2나노 나노시 테스트 칩을 발표하였는데 손톱 크기의 칩에 약 500억 개의 트랜지스터 집적 및 7나노 대비 성능 45% 향상과 75%의 전력 절감이라는 성과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